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틀 전 6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화폐개혁을 한 날이죠. 화폐개혁을 하려면 이제 은행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도 그냥 일반에 있는 그런 시중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국책은행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국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오늘 6월 12일은 1950년, 그러니까 6.25가 나던 해입니다. 바로 6월 12일 날 어, 한국은행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조선은행 뭐 이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겠죠. 소위 그 이제 식민지의 그 잔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제 정식으로 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음, 화폐개혁 뭐 자체도 뭐 6.25 전쟁 중에 그 이제 그 개혁이 실시가 됐지만 1950년 6월 10일 날 발족했다는 얘기는 약 13일 후에 어, 바로 6.25 사변이 이제 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발족하자마자 전쟁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개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어떤 그 이제 지폐 그 전에 조선은행권이죠. 뭐 그런 것들을 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위에서는 그 나름대로 화폐 개혁을 해놓고서 위에서 쓰던 걸 갖다 전부 남쪽으로 내리버리면 남쪽에서는 엄청난 그 이제 경제 혼란이 일어나죠.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또 배포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한 건데 바로 그게 이제 전쟁 중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뭐 저도 뭐 군을 갔다 왔지만은 전쟁을 실제로 수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월남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전투 경험은 없고 그냥 무전 공비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 무전 공비를 잡느라고 여기저기 배치됐다가 이제 뭐 하여튼 상황이 해제되고 그래서 이제 원상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서 제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전쟁 중에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총을 쏘면서 싸우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저런 그 후방 교란 작전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또 수습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렇죠. 전쟁이 발발됐다 그러면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초반에는 엄청 우왕좌왕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진영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술 전략도 이제 그 이제 전투를 담당하고 있는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군인들 장성들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갖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또 무기가 어떤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기 조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진영이 갖춰지면은 이제 정상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그 혼란스러웠을 거다. 그런 혼란스러운 그 틈에 저게 교란 작전도 있지만, 훗날 그렇게 전쟁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걸 놓고서 뭐 또 그걸 비난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 스스로 욕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 자신을 욕하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적이에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어떤 뭐 과오도 있겠지만은, 참 전쟁 초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던 그런 입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불비스러운 일, 불미스럽다기보다는 준비를 못해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을 놓고 뭐라고 이제 비난하고 라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별로 좋은 행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그 한국은행 발족 얘기를 하다가 전쟁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하여튼 오늘이 바로 한국은행이 발족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한번 보니까요. 사랑의 날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날은 이거 미국에 있는 그 기념일입니다. 그 이제 사랑의 날이고 그다음에 세계 아동 강제 노동 어, 반대 날인가?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음, 세계 아동 노동 반대 날입니다. 사실 그 어린 그 아동들한테 중노동을 시키고 경제적 착취를 하는 그런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자라고 이제 기념일을 정해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의 그 참 동족 상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 됐을 그런 6.25 동족 상잔 직전에 발족된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뭐 한국은행을 속속들이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그 이제 발족이 됐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 줄여서 한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뱅크 오브 코리아죠. BOK, 보크. 보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 줄이면 보크가 되죠. 옛날에 그 최신부죠. 지금 정보통신부. 미니스트리 오브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MOC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MOC가 뭔가 했더니 그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자, 뭐, 보크가 됐든, 뱅크 오브 코리아가 됐든, 한국은행이 됐든, 한은이 됐든,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볼까요? 홍일본 볼까요?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루어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 네. 중앙은행이다. 이게 중요하죠.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이면서도 특히 이제, 음, 은행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 중에서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인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다. 네. 이틀 전에 그 화폐개혁 얘기를 했죠. 뭐, 원에서 환으로 갔다, 환에서 또 다시 원으로 오고, 그 이전에는 뭐, 한양준양, 응? 뭐, 그렇게 이제 돈을 셌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원이죠, 원. WON입니다. 그 원의 발권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으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지표에도 보면은 그 한국은행이 이렇게 그림이 있듯이, 저쪽 그 시청 앞 그 뒤 이제 남대문 쪽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을지로 퇴계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죠. 네. 뭐, 그게 남대문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남대문로 39번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 건물을. 상당히 고색 창연하죠.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그 이제 만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치형이죠. 네. 서울역, 뭐, 서울역하고 비슷하다. 서울역하고 비슷한, 서울시청하고 좀 비슷할까요? 네. 음, 그 지금은 없어진 조선총독부하고는 또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사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치 근거는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나왔겠죠. 그래서 한국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시행령 이걸 갖다 뭐 일일이 이제 들여다본다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무리가 있죠. 예. 지금 뭐 법률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 근거는 한국은행법과 그에 따른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은행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이 이제 어떤 일을 하나를 이제 보겠습니다. 한국은행권을 발행한다라고 그랬죠. 06의 01번입니다. 화폐는 한국은행이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에 의해 하는 본부 및 지역 보험부를 통해 시중에 유통이 된다. 한국조폐공사라는 게 있죠, 진짜. 바로 돈을 찍어내는 그런 그 이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돈을 뭐 함부로 막 찍어낼 수 없을 거니까 어느 정도 돈을 찍어달라고 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주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폐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만드는 공장이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뭐 지폐뿐만 아니라 주화 같은 것도 또 발행이 가능하죠. 뭐이 동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념화폐를 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8 올림픽 뭐 그런 거 있죠. 그 동전이 큰 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금과 지급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행을 컨트롤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은 민영화된 시중은행들은 일반 국민들이 거기다 이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저축을 하고 또 뭐 담보를 맡기고도 아니면 신용으로다 뭐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러죠. 자, 그렇지만은 그건 일반 은행의 그 업무고 일반 은행들도 어디선가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돈을 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이다. 그게 바로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그런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결정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최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한다. 자, 이 얘기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도 그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그 시중은행, 일반 은행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최저 지급 준비금
이런 그런 제도가 있어갖고 돈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은행도. 그래서 그 예치한 범위 내에서 내지는 예치한 범위에 뭐 일정 뭐더 뭐 몇 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더 자금 이 돈을 이렇게 일반 은행이 이제 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만일 그 최저 지급 준비금이 준비가 안 된 금융기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거기다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려면은 충분한 지급 준비금을 갖다 한국은행에다가 납부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그 시중은행에 대해서 일반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 돈을 빌려가면은 그 돈을 쓰고 또 나름대로 그 빌려간 돈을 갚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자를 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이자가 붙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2%다 그러더라도 그 소위 그 인제 물건 팔면서 도매소매하듯이 공장도 있고 도매 있고 소매 있고 그렇듯이 일반 그 소비자, 일반 소비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반 국민이 되겠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일반 국민. 그 국민이 부담해야 될 그 이제 이자율은 훨씬 더 높겠죠. 여러분들이 그 일반 은행에서 가서 인제 느낄 수 있는 이자율이 이제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그 이자율로부터 이렇게 인제 뭔가 더 이제 프로피트죠. 그 프로피트죠 결국은. 이자가 인터레스트지만은 인터레스트 그 돈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프로피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글씨가 쪼금 작게 됐는데 "공개 시장에서 증권 매매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대처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예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가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같은 거 발행을 인제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공개시장에서 인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인제 그걸 어느 정도 하느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제 결정을 인제 하는 거겠죠. 예. 마냥 뭐 어 돈을 뭐 풀어 제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제 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예. 참 전문가 아니면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고금을 출납한다.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국고가 있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게 전부 국고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인제 돈을 내주고 또 받아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납. 그 이외에도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고가물 등 보호 예수함. 즉 대한민국이 걷는 세금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증하고 국채 관련 사무도 함께 취급한다. 그다음에 정부 대행기관에 대해서 예금 대출 업무도 관장을 한다. 예. 이것이 인제 국고금을 출납하는 그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금융기관 검사를 또 하는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갖고서 뭐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가 이상한 데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또 인제 하는 거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너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내놔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또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검사를 해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이 국가 이제 국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대출받은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해 갖고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업무는 외국환 업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수입, 귀금속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한다. 환율도 중요하죠. 그 환율은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환율이 폭등한다 그러면은 인제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인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인제 개입을 해 갖고서 환율을 방어하는 그런 일도 하고 인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는 인제 말이 있듯이 그런 외환을 갖다 이게 인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제 어 달러가 시중에 귀하다 그러면 좀 풀었다가 그다음에 너무 흔하다 그러면 걷어들이고 뭐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자 또한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 법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통화기구나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거래에는 정부를 대표한다. 뭐 예를 들어서 IMF 있죠. 국제통화기금인가요? 우리말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죠. 예. 국제통화기금. 어 우리가 1997년 12월 달에 인제 그 결정을 했죠. 외환위기 당시에. IMF로부터 자금을 인제 30억 달러인가 그때 인제 빌려왔죠. 이제 그런 역할을 실무 역할을 정부를 대표해서 인제 한국은행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역사를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설립 논의. 일단은 인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죠. 예. 그러나 3년 동안 미군정 통치를 받았는데, 물론 미군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와서 하던 통치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죠. 예. 그냥 그야말로 이 관리만 하고 모든 이제 실무적인 일은 이제 많은 이제 자치권을 갖고 이제 우리가 행사를 했지만은, 어 일제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죠. 조선 총독부라는 게 있어 갖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행정 관리를 했던 겁니다. 뭐 행정권이겠어요. 모든 걸 다 인제 일본이 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미군정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자, 해방 이후 미군정의 아치볼드 빈센트 아놀드 군정장관은 군정법령 제21 호를 포고를 했네요. 그다음에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군의 기관이 되었다. 저 조선은행은 바로 인제 일본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던 은행이었다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36 년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재산을 갖다 이제 축적을 해 놨죠. 뭐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뭐 공장도 만들었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서 또 뭐 일본어도 보내고 또 해외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왔던 모든 재산을 전부 어 일본 애들이 우리가 갖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미군이 다 막았어요. "그건 그대로 다 두고 나가라." 그게 이제 미군정청 소속이 되는 거죠. 예. 미군정청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대신에 군정청이 들어온 거죠. 근데 총독부하고는 성격이 달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통치 우리나라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통치기구인 행정 그런 기관은 아니었죠. 예. 자, 그다음에 1947년 6월 16 일에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 환금은행을 창립했고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운영을 했다. 예, 뭐 어찌 됐든 뭐 군정 기관이지만은 외국과도 무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업무를 갖다 바로 조선 환금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정청 직속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일을 업무를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인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 수립이 되죠.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9월 20일 날 이제 발효된 협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을 통해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두 국유 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예. 그렇게 인제 일본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인제 많은 재산을 갖다가 전부 군정청 소유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자산이 있는 건데, 국유 자산이. 이제 이런 걸 모두 합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옛날에 조선은행이 있었듯이 이 중앙은행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논의가 본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준비를 인제 거친 거죠. 한국은행 창설국이 했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경제적 상호 보완 체계가 붕괴되어 생산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외 귀환 동포와 북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왜냐하면은 1948년 8월 15일만 하더라도, 물론 그 이전이죠. 그 이전 해방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는 인제 남북한 상호 왕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6.25 때도 인제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갖고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만은, 이제 피난민들이 인제 엄청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 정말 '아, 일본 놈들 꼴보기 싫다.'라고 해 갖고서 만주나 그다음에 뭐 일본, 미국 이런 데로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귀환이라는 게 인제 그거죠. 귀환동포는 그런 거예요. 귀한동포가 있습니다. 예. 한국할 때 한자를 써 귀한동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 조선족의 인제 한에서 인제 쓰여지는 용어죠.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자, 그다음에 통화 신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뭐 당연하죠. 국가가 새로 섰는데. 자, 그래서 1947년 4월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설립 대강을 발표해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다. 예, 이렇게 인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자꾸 그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견과 의견이 많았으나 1948년 3 월에는 금융법규 대강 초안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무리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5 개월 뒤에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 재무부가 산하의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은행 제도를 논의를 했다. 건국이 되면서 바로 저 제도를 인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1 년, 1 년이 아니죠. 한 6 개월 정도, 반년 정도 후에 1949년 2 월에는 한국중앙은행법 초안을 완성을 했고, 1950년 2월 1년 뒤에 한국은행법 초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참 법령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은 저 법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다 검토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갖고 저걸 검토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붙어서 또 검토하고 검토해 갖고서 인제 초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인제 법률안이 나와도
그럼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5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5월 5일 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일 뒤에 발효가 되는데 상당히 이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가 되고서 20일 뒤에 발효됐다는 건 그 이전에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정식 업무를 개시한 것은 6월 12일이다.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 우리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서를 했는데 그 선서문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어딘가 그 한국은행 뭐 박물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보관이 돼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그리고서 이제 13일 뒤에 전쟁이 난 겁니다. 6.25 사변이. 15번 볼까요?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1962년에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 쪽 협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은행이 협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법을 이제 일부 개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15년간 그대로 갔네요. 1977년 금융통화위원회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을 했다.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법은 이후 1998년 전부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 골격으로서 그 틀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1998년이면은 IMF의 실질적인 원년이죠. IMF가 제 기억에는 1997년 11월부터 뭐 그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이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12월에 인제 정식으로 IMF에 인제 그 금융을 요청을 했죠, 구제 금융을. 그리고 나서 인제 98년부터는 인제 저게 원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 외환 시장이 뭐 이렇게 풍비박산나고 엉망진창이 됐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당연히 한국은행법도 좀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은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어 그 사안들이 인제 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인제 취해졌겠죠. 예. 예, 뭐 그 이후에 뭐 80년대에는 한은의 독립성을 다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문민정부, 예, 뭐 그 문민정부 말에 인제 IMF 구제금융이 됐었고 그다음에 98년 2월 19일 인가부터 인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하죠. 예. 그러면서 또 인제 진짜 그 IMF를 극복한다라고 해 갖고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참 대한민국 경제가 요동을 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3년에도 인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도 금융 안정이 유의한다라고 명시해서 인제 개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조직을 한번 이게 조직 너무 광대해 갖고 여기다 실을 수는 없고요. 이 한국은행 조직에 대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어드레스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감사. 한국은행도 그 뭐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업무 감사를 해서 금융통화위원회 보고를 인제 음 뭐 그다음에 어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또 제출하고 이게 뭐 일반 그 국책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도 그 일반 은행이 있듯이 그런 데도 다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인제 감사를 하고 해야 되겠죠.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은 또 그것도 부패되게 돼 있습니다, 정체되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또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를 해 갖고 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죠, 인제. 자, 비판이 인제 두 가지로 크게 인제 구분이 돼 있는데 독립성 논란. 그러니까 뭐 정권에 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방만 운영. 그 큰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운영 자체가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좌우지간 이 곰돌이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쏟아내고 있네요. 바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사랑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 애정 행각이냐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상도 2022년 6월 12일 날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아동 세계 아동 노동 반대 날이라고. 예. 아직은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